지금 그 의령 국류에 왔는데 우리 그 이충희 대표님 콩농사 뿐만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얼굴은 저보다 많이 검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다 보면 검어야 정상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친환경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까지 전부 여기는 친환경만 합니다. 벼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잡초 방지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엽기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엽기에 뭐 어떻게 한다. 처음에 보면 이 콩이 요게 떡잎이거든요. 요게 한 개는 사라졌네요. 그래서 여기 떡잎인데 여기 원래 콩이라. 콩이 요로 양쪽으로 나고 그럼 요 다음에 두 개의 잎이 납니다. 요게 요거 두 개의 잎이 나는 게 이제 일엽이라 그럽니다. 일엽.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2엽이 되죠. 요 3개짜리. 근데 실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중에 살아남는, 이것도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이어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카운트 하는 거는 1엽, 2엽, 3엽, 4엽, 5엽,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럼 마디에 대한 카운트가 아니고. 마디도 되죠, 결국은. 여기 마디거든. 예, 그러니까 요 마디가 생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마디가. 그렇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엽기라는 거는 5엽기라고 가정을 하면. 5엽기면은 요 1엽, 2엽, 3엽, 4엽. 그 여기 5개 이제 완전히 여기 요렇게 3개 잎이 전개됐을 때 5엽기. 그럼 5엽기부터 6엽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뭐, 있긴 하지만, 왜 필요가 없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6엽기 되면은. 꽃이 피면은 그때는 이제, 라이프닝 해서 알로 시작하는 거거든. 좀 전문 용어인데, 뭐, 생식생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잡초가 지금 이렇게 나 있거든요. 농약을, 제초제를 전혀 안 쓰고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잡초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힘든 게 손으로 뽑아주는 거죠. 골뱅 드는 일입니다. 먹노린재. 예, 먹노린재 이게 벼 재배하는데 원래 나타나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잡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잡초 방제부터 갑시다. 자, 잡초 방제가 이제 중경 이렇게 요즘 기계들 중에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새스랑 있지 않습니까? 늘 부인한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쓱쓱쓱쓱 긁으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요즘 누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끓는 거, 이 3개짜리 요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반죽할 때 이렇게 젓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얀마사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중견 배토를 하면서 제초하는 거. 그러니까 배토 여기서 긁으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좌우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잡초가 지금 오늘이 7월 12일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요게 이제 콩이 5엽기, 그러니까 6엽기 정도 되면요. 그때 이후에 나는 잡초들은 이 콩을 못 이깁니다. 세력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전에 난 잡초라든지 날려고 하는 잡초들만 이렇게 중견 배토를 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판정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좀 촬영을 하긴 했지만, 그거 하기 싫어서 지금 비닐 멀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적을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비닐 멀칭을 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잡초가 하나도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비닐 멀칭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에 지상부하고 뿌리하고 이게 공기 유통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 발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뿌리의 활력이 지상부 생육은 좋을 수 있으나 뿌리의 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일일이 손으로 하면 골병 듭니다. 그 중경 배토기 지금 이게 왜 지금 이러냐 하면 요즘 장마 기간에 대해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 메뚜기를 지금 활용을 못할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개인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경 제초기 배토하면서 하는 것 중경 제초기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 이걸 지금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거죠. 배수가 아주 양호한데 한 이틀 정도 바짝 마르면 몰라도 하루 걸러 하루 비 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뭐 소면적 같으면은 이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슬슬 끌고 지나가는 거. 절대 허리 굽혀서 하시지 말고 슬슬 놀길 삼아 아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는 뭐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기계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은 잡초가 있는 곳이 있고 잡초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나는 것들은 지금 논으로 지금까지 활용됐기 때문에 왜 어떤 곳에 잡초가 많고 어떤 곳이 적느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높은 곳에 잡초가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두둑을 만들어 놔도 두둑이 높은 곳에 잡초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밭잡초 자체가 이 호기성 상태, 그러니까 수분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발화를 잘하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착안을 하시고, 그러면 이 두둑과 두둑, 그러니까 이제 일한 간격이라 하죠. 일한 간격도 서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70cm 또는 60cm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50cm로 완전 밀식을 할 거냐. 요거는 이제 본인이 농사를 어떻게 지으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그 기계 궤도 바퀴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요 캐노피, 그러니까 잎 전체 군락이 번지는 정도를 보고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논에서는 70cm가 이 줄간격이 가장 좋더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잡초 방지를 위해서는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늦게 심느냐 일찍 심느냐, 그러니까 심는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어떤 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으니까 잡초를 여기지 마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먹노린제도 나왔지만은 이게 잡초들이 다른 풀들이 무성하면 이게 병원균의 온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무경운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단련이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재배를 하는 논에 경운을 다 할 건 하시고 잡초가 무성하면 병원균의 온상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뭐냐 하면, 비닐 멀칭 했을 때는 아까 같은 깨끗한 그 좋은 면이 있지만은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비닐 지금 멀칭을 한다고 완벽히 내 혼자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가서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뭐 들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시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작업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나중에 또 치울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감당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때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요 품종 선택하실 때도 빨리 생장 자체가 빠른 게 있습니다. 빠른 품종을, 지금은 여기 콩이 품종이 선유콩입니까? 선풍입니다. 선풍이에요. 여기는 선풍콩입니다. 중만생종이죠. 그러면 주로 장 담는 장유콩입니다. 그래서 원래 된장 담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잔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장유콩의 대표적인 콩이기도 합니다. 선풍이. 그러면 이제 작물이 초기 생장이 아주 빠른 애들은 잡초와의 경합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 6월 15일 날 파종하셨죠? 예. 6월 15일 전후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파종하느냐 늦게 파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일찍 파종하면은 장마가 보통 7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6월 하순에서 7월에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노피가 군락이 형성되면은 잡초의 경합에서 유리하고, 그때는 중량 배터 하시기가 좋죠. 물이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6월 15일 전후로 파종을 하시다 보면 이 장마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파종 시기도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벼농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 그때는 한창 이양할 때거든요. 이양 준비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원래 한번 이제 경험하시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초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이거 하나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잡초가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완벽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20% 정도, 예를 들어서 이 군락 상태로 봤을 때, 지금 고랑이는 문제가 없는데 도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콩하고 같이 자라는 거. 한 20% 정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은, 이 콩 자체는 광엽 잡초 식물입니다. 잎이 넓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초기에는 자라다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다가 이 콩이 옆으로 이제 잎이 이렇게 많이 나고 무성해지면은요, 이게 아주 얇게 이렇게 납니다. 소위 키다리병 걸린 것처럼. 그러면 이게 광합성 양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 흐늘흐늘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은 걔가 한 20% 정도 먹습니다. 그럼 20% 먹는다고 해서 수량의 20% 감소가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콩은 이 뿌리에 근류균이 있기 때문에 공중 질소 고정 작용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장을 갖추는 데는 오히려 한 10%, 20% 정도 잡초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 완벽하게 100% 잡초를 제거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 노력비도 많이 들고 소위 골병되니까,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하셔서 공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질소 비료를, 그러니까 이제 화학 비료를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박을 비료로 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콩을 첫해 재배하시다 보면은 이 아까 제가 걸리균 뿌리학 박테리아가 있느냐 없느냐, 요 조금 아깝지만 요거 무성하니까 요걸 뽑겠습니다. 이게 자 이거거든요. 자 뿌리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동그란 거 있죠. 손을 한번 짚어 보시겠습니까? 예 동그란 거 있죠. 예 요게 뿌리 혹입니다. 뿌리 혹. 요 속에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가장 활력을 많이 띠느냐 하면, 선홍색, 소위 핑크빛, 이렇게 자랐을 때, 이 피처럼 나오죠, 그죠? 예, 요 피처럼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뿌리 혹 박테리아, 근류균들이 안에, 영어로 하면 라이조비움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이 토양 속에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 상태로 있는 것을 얘가 이제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지가 뭐 성장하는데도 쓰고, 그리고 콩이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씁니다. 그럼 1년 차인데 지금 뿌리 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있으니까 굳이 질소를 내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비료를 하실 때는 미리 이제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토양에 어느 정도의 양분이 있구나. 그럼 부족한 게 얼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그 흙토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요 정도, 영양분이 있다. 주로 NPK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럼 얼마의 양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질소 기준으로 콩은 이제 3kg거든요. 300평당. 시바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박은 4%짜리를 그 200평당 세포를 하셨으니까 그 60kg니까 4%니까 4, 6, 24, 2.4kg 하셨으니까 이제 300평이니까 200평에 2.4kg니까 1.2 더하면 3.6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하셨다는 거죠. 그 유박으로. 그래서
추비를 하셔야 되느냐 안 하셔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근류기운도 제대로 형성돼 있고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다. 괜히 낭비다. 그리고 친환경이 아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떤 분들은 막 잎만 무성하고 줄기 크니까 야, 콩 좋다 하시는데 나중에 수확하러 가보십시오. 수입 꼭대기만 무성하고 알맹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콩은 무한신육행이거든요. 원래 이 우리 남쪽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만주라든지 좀 북한 쪽 저쪽이거든요. 옛날에 발해나 뭐 중국 이쪽.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는 겨울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자라다가 그냥 스탑을 정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남쪽에 있으면 얘가 원래 특성이 능굴성 무한신육행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 햇빛이 비치면 계속 자랍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종을 해서 야 그만 자라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피 자체는 그 피가 있거든요. 계속 발현되려고 하는 그 양분을 많이 주면 줄수록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에 야 이제 꽃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 종족 번식이 해야 되는데 하는 걸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분이 조금 결핍하면은 꽃이 핀다든지 개화 그 다음에 이제 결엽, 그 꼬투리가 맺히는 유리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시고, 원래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추가로 추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에 토양 검증은 안 했지만, 지금 자라는 상황이라든지 근류균이 형성된 상태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잡초만 중경비들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반반이거든요. 콩반, 잡초반이지 않습니까? 두둑에. 그래서 이제 잡초를 한 30%만 줄여버리면 콩 생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잔들 영농조합법인입니다.